안녕하세요. 지극히 주관적인 웹툰 연출법의 톡툰입니다. 제가 감기가 걸려서 목소리가 조금 이상하더라도 넓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말풍선에 대해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시작해 볼까요? 고고! 여러분, 만화에서 글이란 과연 무엇일까요? 만화는 독서의 한 형식이라고들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독서라는 것은 무언가를 읽는 행위를 이야기하는데요. 만화도 대중매체 위에 글과 그림으로 이루어진 문학의 한 종류라고 볼 수 있습니다. 이때 제가 말씀드리는 글은 스토리의 개념이 아니라 대사와 효과음을 말합니다. 만화에서는 이런 대사와 효과음을 시각적인 형태로 다루고 있는데 이게 만화가 가지는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만화에서 글이 하는 역할을 정리를 하면 다음과 같은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습니다. 첫 번째, 캐릭터의 의사소통 기능. 두 번째, 감각의 시각화. 세 번째, 독자의 시선 유도 기능입니다. 첫 번째, 캐릭터 간의 의사소통은 캐릭터의 감정이 느껴지게 표현하는 것이 중요하고요. 두 번째, 감각의 시각화는 소리나 행동 등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것을 말합니다. 세 번째, 독자의 시선 유도는 독자가 만화를 읽기 편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연출의 일부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그럼 조금 더 깊이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캐릭터의 의사소통 기능입니다. 독자들은 말풍선에 담긴 메시지를 근거로 인물의 의도를 파악합니다. 이에 대한 이해도를 높이기 위해서 작가는 글자의 크기나 형태, 기호 등을 사용하여 인물의 의사를 적극적으로 전달하는데요. 저는 이 부분을 캐릭터가 연기를 한다고 생각을 하면 좀 더 이해하기가 쉬웠습니다. 대사를 작성할 때 그 용도에 따라 폰트의 크기나 형태를 변형시키는데요.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적용되는 사례를 바탕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일반적인 대사는 가독성이 높은 도둠체를 사용합니다. 강조하고 싶은 대사는 굵은 도둠체를 사용을 하고 특정 단어나 소리를 치는 대사는 굵은 도둠체에 기울기를 더해서 표현합니다. 독백이나 나레이션 같은 경우는 도둠체가 아닌 바탕체나 다른 폰트를 써서 말하는 주체를 분리시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폰트 사이즈는 일반 대사의 경우 만화 전반에 걸쳐서 크기를 유지해주는 게 좋습니다. 강조할 대사의 크기는 동일하거나 일반보다 2에서 4포인트 크게 작업을 하고요. 큰 소리의 경우는 그 소리의 크기에 비례하거나 그림과 어울리는 사이즈를 선택하는 편입니다. 또 나레이션의 경우 폰트 스타일은 다르지만 크기 같은 부분은 같은 원리를 적용합니다. 작가는 자신의 웹툰에서 위와 같은 규칙을 만들었다면 작품 전반에 걸쳐 일관성을 유지하는 것이 좋습니다. 초보 작가의 경우 폰트의 종류가 규칙 없이 바뀌거나 말풍선의 크기에 글자 수를 맞추다 보니 폰트의 크기가 뒤죽박죽이 되는 경우가 간혹 있는데요. 이러한 부분은 원고 제작에서 지켜줘야 하는 기본 사항이니만큼 꼭 기억해 두시길 바랍니다. 다음은 여러분이 잘 아시는 원피스의 폰트 사용 규칙입니다. 보시면 일반 대사는 기본 도둠, 그리고 강조할 대사는 굵은 도둠체, 그리고 특정 대사나 효과음은 기울어진 굵은 도둠체를 쓰고 있습니다. 여기에 보시면 일반 대사 옆에 이 헉이라고 하는 효과음도 마찬가지로 일반 대사와 다르게 표기된 것을 보실 수 있습니다. 다음 예시를 또 같이 보겠습니다. 여기 많이 다쳐 보이는 상디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내 손에 죽을 생각도 없고 용서할 생각도 없다. 이때 이 두 대사의 형태가 조금 다르죠. 여러분은 이제 작가의 의도를 아실 겁니다. 두 대사 중 더 강조할 대사는 바로 용서할 생각도 없다라는 것을요. 정말 디테일하죠? 이래서 원피스 하나 봅니다. 다음은 감정선에 따른 말풍선의 형태도 알아보겠습니다.
만화는 시각적 요소가 크게 작용하는 매체이기 때문에 말풍선 역시 캐릭터의 감정을 시각적으로 표현하는 수단이라고 생각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러니까 소리를 칠 경우 외곽선이 이렇게 뾰족뾰족한 날카로운 말풍선을 사용을 하고 이 뾰족함의 정도는 말의 크기와 비례할 것입니다. 일반적인 대사는 완만한, 잘 보이진 않네요. 일반적인 대사는 완만한 타원 형태의 말풍선을 사용을 하고 독백의 대사는 이렇게 성게 모양의 말풍선 등을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혹은 뭐 이렇게 점선으로 이루어진 말풍선도 괜찮고요. 이것 역시 독자와의 암묵적인 약속이기도 합니다. 약속을 어기면 안 되겠죠? 앞서 말씀드린 감정에 따른 폰트와 말풍선의 형태와 크기 요소 모두가 합쳐진 원고를 보고 계십니다.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2페이지에 걸쳐서 펼쳐지고 있는데요. 그렇지만 그 안에 들어간 말풍선과 폰트의 규칙이 잘 유지가 되고 있기 때문에 저는 마치 이 캐릭터들의 목소리가 들리는 듯 합니다. 자,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멈추지 않는 사검의 연주 단념해라, 영린 이렇게 이어지는 대사가 있죠. 이 구간은 점점 말소리가 커지는 느낌이 드는데요. 여러분은 어떠신가요? 멈추지 않는 사검의 연주 단념해라에서 이제 폰트가 약간 기울어져 있죠. 그리고 말풍선의 형태가 조금 날카로워지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이윽고 영린이라고 이어지는 이 말풍선에서는 말풍선의 모양도 굉장히 뾰족하고 글자 폰트도 더 크고 확실히 강조가 되어 있는 느낌이시죠. 그래서 보면 이게 마치 목소리가 점점 커지는 느낌을 여러분이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의사소통에 따른 제작법은 여기까지 알아보고 다음은 감각의 시각화로 넘어가겠습니다. 감각의 시각화는 만화에서 중요한 부분인데요. 만화는 미디어 매체와는 다르게 소리가 들리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소리나 감각 등을 글로 표현하게 되는데요. 예시 이미지는 윌 아이스너의 저서에서 발췌해서 가져왔습니다. 한 인디언이 굉장히 무서운 얼굴로 저주를 하며 죽어가는 모습입니다. 저 영어의 내용을 알려드리면 나는 친구로서 너의 집을 찾아왔는데 넌 날 죽였어. 너의 가족들도 내가 흘린 피로 얼룩져 온몸이 마비되리라 라는 무서운 내용입니다. 그 대사를 마치 자신이 흘린 피로 혈서를 쓴 것 같이 표현을 했는데요. 그 효과가 어마어마하게 느껴집니다. 만약 이 폰트가 그저 일반 도둠체나 궁서체였으면 어땠을까요? 읽기는 편했을지 몰라도 지금처럼 섬뜩하게 다가오진 않았을 겁니다. 조금 쉬운 예를 살펴보겠습니다. 여기 2가지 크크크기 있습니다. 왼쪽의 크크크는 우리가 흔히 아는 웃음소리에 가까워 보입니다. 반면 오른쪽의 크크크는 어떻게 보이시나요? 웃음소리긴 한데 그 주체가 범상치 않아 보입니다. 귀신이나 살인마의 웃음소리일 것 같지 않나요? 이렇게 만화에서는 글을 시각적 이미지로 해석해서 좀 더 다양한 메시지를 독자들에게 전달할 수 있습니다. 그럼 말풍선과 폰트를 제작할 때는 캐릭터의 감정에 따라 그 모양과 크기가 달라지는 것을 아셨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알아볼 것은 말풍선을 어떻게 배치하는 것이 좋을지입니다. 말풍선의 배치는 독자의 시선이 한 곳에 고정되어 있지 않고 캐릭터와 말풍선을 옮겨 다니며 움직이기 때문에 말풍선의 배치는 그림과 조화를 이뤄 독자의 시선을 유도해야 합니다. 원피스의 한 장면인데요. 어떻게 캐릭터와 말풍선을 배치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내 손에 죽을 생각도 없고 라는 첫 번째 대사가 나온 후 독자는 상처투성이의 상디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런 다음 용서할 생각도 없다의 대사를 읽게 되죠. 이때 이 대사는 앞선 대사보다 강조가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상처투성이지만 애써 웃고 있는 상디의 얼굴을 먼저 봤기 때문에 암묵적으로 용서할 생각도 없다라는 대사가 더욱 비장하게 느껴집니다. 또한 이 두 대사 거리를 떨어뜨려 놓고 그 사이에 허기라고 하는 호흡을 넣어 마치 가쁜 숨을 몰아쉬며 상디가 대사를 하는 느낌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 독자의 시선은 하단에 꿀럭꿀럭이라는 효과음, 그리고 피가 나는 어깨를 부여잡고 있는 상대의 손으로 자연스럽게 독자의 시선을 이끌고 있는 멋진 말풍선의 배치를 보실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임의로 대사 위치를 바꿔봤습니다. 여러분은 둘 중 어느 말풍선의 배치가 마음에 드시나요? 판단은 여러분에 맡기고 중요한 것은 말풍선의 배치에 따라 이야기의 뉘앙스가 다르게 느껴진다는 것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앞선 예시로 제가 보여드린 것은 출판 만화에서 말풍선의 배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만화의 특징에서 말씀드린 바와 같이 출판 만화와 웹툰은 전혀 다른 장르이기 때문에 그에 따라서 연출법도 조금 다르다고 말씀드린 바 있습니다. 말풍선의 배치는 연출의 일부분이니 이 영역 역시 조금 다르게 적용이 되겠죠. 일반적으로 독자의 시선은 출판 만화의 경우 상하, 좌우 모두 움직이지만 웹툰에서는 상하가 가지는 시선의 흐름이 매우 강합니다. 그러다 보니 대부분의 웹툰은 왼쪽과 같이 이렇게 지그재그의 형태로 많이 배치를 하게 되는데요. 시선의 흐름이 사선의 형태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시선의 이동 과정에서 캐릭터나 배경 정보를 빠뜨리지 않고 자연스럽게 읽을 수 있습니다. 사담이지만 예제로 가져온 이미지는 스위트홈의 한 부분인데요. 이 작가님 연출 정말 잘합니다. 여러분 꼭 한번 보시길 강력 추천드려요. 그런데 제가 최근 아주 독특한 말풍선의 배치를 보게 되었는데요. 김교삼 작가님의 비질란테의 말풍선의 배치였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작가님을 모르기 때문에 확답을 해드릴 순 없지만 제가 살펴본 바로는 중앙 집중식으로 배치를 하시더라고요. 그림도 중요한 요소는 전부 중앙에 그리고 계셨습니다. 상하로 이어지는 독자의 시선의 흐름을 아주 간소화한 연출법이라고 생각이 드는데요. 정말 잘 읽히더라고요. 특히 스마트폰으로 보면 술술 읽힙니다. 색다른 경험이었는데 만약 사석에서 볼 기회가 생긴다면 꼭 한번 여쭙고 싶더라고요. 의도를 하고 제작을 하신 건지 말이죠. 아무튼 웹툰이 이제 10년이 조금 넘은 역사라 이렇다 할 웹툰 연출법이 정리가 되진 않았지만 이러한 새로운 연출법이 굉장히 신선했습니다. 비질란테 처음에는 왼쪽과 같이 지그재그의 형태로 말풍선이 이루어져 있는데 요즘 오른쪽과 같은 방식으로 바뀌셨더라고요. 궁금하신 분들은 꼭 한번 찾아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럼 마지막으로 몇 가지 주의사항 살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공부했듯이 만화에서 말풍선과 대사는 캐릭터의 감정이나 이야기 전개를 독자들에게 알려주는 역할을 합니다. 그래서 캐릭터가 직접 자신의 상황을 대사로 말하거나 행동으로 보여주게 되는데요. 그러다 보면 자칫 불필요한 대사를 많이 넣게 되는 실수를 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그림과 대사의 불균형입니다.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하는 점은 우리는 소설가가 아니라 만화가라는 사실입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우리는 지금 캐릭터가 배가 고파 당장이라도 쓰러질 것 같은 상황을 그려야 합니다. 이걸 표현할 때 캐릭터가 대사로 아이 배고파 라고 하는 것보다는 배가 고파 곧 죽을 것 같은 캐릭터의 표정이 더 중요하고 그것만 보더라도 독자들은 이 캐릭터가 배가 고프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대사는 그 배가 고픈 표정에서 근처에 편의점이 라든지 대사 없이 꼬르륵 하는 소리로만 표현하는 게 더 좋은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정리를 하면 만화에서 그림은 글보다 우월성을 가진다고 합니다. 여기서 글은 스토리가 아니라고 했죠?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다음 주의해야 할 사항입니다. 말풍선의 모양은 완만한 타원형이 좋습니다. 너무 가로로 끼다란 말풍선은 미적으로 예쁘지 않죠? 그래서 웬만하면 완만한 타원형을 유지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 다음 주의사항은 말풍선 안에 들어갈 대사를 내려쓰기 할 경우에 독자들이 읽기 편한 문단의 형태로 맞춰줘야 합니다. 여러분은 왼쪽과 오른쪽 중에서 어떤 대사가 더 읽기 편하신가요? 저는 내려쓰기를 어디로 할지 애매할 경우에는 꼭 육성으로 그 부분을 읽어보는데요.
그럼 보다 효과적으로 문단을 구분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럼 코맹맹이 목소리를 끝까지 들어주신 분들에게 진심으로 감사드리며 오늘 말풍선 공부가 유익했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봐요. 안녕! 모두 감기 조심하세요.